자, 이제 우리 81페이지 7번에 그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표가 결정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겠죠. 세율은 취득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하다는 게 다른 의미는 없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근데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최근에 2011년도에 세법 개정된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 세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굉장히 쉬운 거 나왔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세율을 일단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세율이 나왔다. 그럼 일단 얘는 두 개가 있어요.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세율과 뭐가 있다? 중과세율.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세율 부분 이해하려면 꼭 기억을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 이 세율은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다 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그 뒤에 말이 배경을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1억의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름이 2010년도까지는 취득록세를 따로 냈죠.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취득세 해가지고 얼마냐면 1억 곱하기 매매니까 2% 해가지고 200만 이렇게 냈어요. 취득세를요. 그죠? 그리고 등기할 때 뭐 냈어요? 등록세를 냈어요. 등록세를. 그죠? 등록세를 또 1억에 2% 해서 얘도 200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따로따로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고 여기다가 부가세를 농특세 10% 여기다 내고요.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세금을. 그러면 요거 200에다가 요거 10%니까 얼마겠어요? 요거 20%면 얘가 20만 원이고 요게 40만 원이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 낼 때 취득할 때 취득세 200에다가 부가세 20 붙여서 220 내고 등기할 때 요 등록세 200에다가 부가세 붙여서 240만 원을 낸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되죠? 만약에 문제를 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결론 취득세는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 200, 220 200만 원이 220만 원일까요? 이게 되게 잘못 이해하고 가는 분이 되게 많아요. 취득세는 200만 원이죠. 등록세는 200이고요. 요 20은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잖아요. 부가세죠. 부가세.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거 문제를 만약에 제가 냈다 치면 이렇게 해놓고요. 다 계산한다면 다음 중 취득세를 구하시오.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220 구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죠. 취득세 및 부가세 합계액은 그러나요? 그럼 220이에요. 왜냐면 이 개념 별거 아닌데 과거 7회인가 8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당시 시험 문제 정답 뭐가 있는 문제 신문이 뭐였냐면 등록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를 전부 다 부가세를 붙여서 풀었어요. 굉장히 쉽게 낸 건데 다 틀렸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부가세를 붙인 거야. 아니 질문에 물어본 건 등록세를 물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가세 계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득세 그럼 220이고 등록세 240이다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뒤에 20하고 40은 부가세지. 부가세.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에서 200 얼마 내고 20 내고 얘 포함해서 부가세 240을 낸 거죠. 그럼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460을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개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야 어차피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본인 앞으로 분명히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등록세가 일일이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면요 1억에 이제 세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해? 1억에 얼마? 4% 2%가 아니라 4%에서 400을 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금액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취득세 배울 때 부가세 배우잖아요. 근데 취득세 부가세가 다른 애들은 부가세가 하나인데 얘는 두 개예요. 왜냐? 얘는 원래 어디 붙은 거야? 원래 취득세에 붙은 부가세가 있고 요거 있죠, 요거. 지방교육세 20%는 어디 붙은 거예요? 등록세. 근데 이 등록세 얘랑 합해졌잖아요. 그럼 뭐도 따라와야 돼? 등록세에 붙던 부가세도 따라와야죠. 왜? 얘가 안 따라오면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만 따라오면 200만 원 모는 거잖아. 그러면 460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와? 4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따라온 거지.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왜? 개정 전후 세율, 세액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율이 그래서 두 개가 통합이 된 세율이에요. 근데 개정 전에 이 취득세 세율이 표준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 2%. 그 취득세 온리 세율이 하나야. 몇 프로? 2%. 그러니까 매매야건 상속이건 증여건 뭐건 무조건 취득세는 2%예요. 근데 등록세는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농지냐, 아니냐 세율이 다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81페이지에 그 박스 있죠. 걔네들 세율 보면 상속 그래가지고 농지는 1000분의 23, 기타는 1000분의 2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3%, 2.8%라는 얘기죠. 그 세율 자체가 뭐냐면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표준세율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재는 뭐 상속부터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만들어 매매 유상승의 매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1000분의 42고 농지를 매매로 사면 3%를 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요. 그죠?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2.8%를 내고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뭐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고요. 상속 이외 즉 증여 등을 받게 되면 1000분의 3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그 다음에 뭐 원시 취득이죠.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1000분의 28 이렇게 돼 있어요. 2.8%. 그리고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 분할은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준세율인데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이 세율이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라고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4% 있죠? 얘가 왜 4%예요? 여기서 전부 다 취득세는 몇 프로 했다고요? 2%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2%를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과거 등록세 세율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매매는 아까 그랬잖아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던 거고 농지는 뭐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를 1% 냈지요. 그 얘기잖아. 그죠? 이게 다 그거예요. 상속받으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0.8% 내는데 농지 상속받으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는 0.3%를 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뒤에 중과세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 세율 지금 외울 건 없고 일단 세율이 두 가지가 통폐합이 된 거다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또 조심할 것은 얘가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근데요. 등록세 전체가 합해진 건 아니에요. 등록세 중에서 뭐만 합해졌냐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합해졌어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어차피 등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합해졌어. 그럼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죠. 그죠? 등록할 때 뭐네요? 등록세 내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도 자동차는 취득세 내고 뭐네? 등록세 내거든요. 왜?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전세권, 전세 들어가시잖아.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하면 취득세 냅니까? 등록세 냅니까? 등록세 냅니다. 왜? 전세권 등기는 뭐랑 관계없어? 부동산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 걔네들하고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합해서 2장에 등록 면허세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옆에 상가 건물을 샀다. 등기해야 되죠? 세금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요? 등록세 내요?
취득세 냅니다. 취득세. 왜요?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네? 합해지 취득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뭐 내는 거요? 취득세 4%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았어? 주택을, 아니면 주택이나 아니면 기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취득세 2.8%. 농지 상속받으시면 상속으로 취득한 거니까 2.3%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를 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부동산은 전부 다 취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통폐합이 됐다. 근데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죠? 단지 따로 내는 걸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됐고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몇 프로다? 2%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에 세율 쭉 정리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외우는 게 아니니까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만. 얘가 1에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셀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배경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시면 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나중에도 미리 말씀드린 그것들은 절대 볼 필요 없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신경 쓸 거 없고 84페이지 가면 2번에 중과세율이 나오죠. 중과세율. 그죠?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얘는요. 외우는 건 아니고 내용만. 얘가 왜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자, 중과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5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과밀, 제목은 볼게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또 과밀이라고 해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렇게 되죠.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되죠. 여기 규제는 2개 더 있죠. 근데 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세율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치성 그러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반 주택을 샀어요. 그럼 취득세 되죠. 근데 제가 고급 주택을 사거나 별장을 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아무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별장이나 고급 주택과 같은 그런 사치성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한 거니까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의 대표적인 게 별장이에요. 5개가 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5개가 있는데 제목은 모르더라도 일단 별장 같은 걸 사게 되면 사치성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근데 중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그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하고 이걸 뭐한다? 합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가 보세요.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개념만 이해하는 건 이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표준세율 그랬죠? 그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별장이라고 쳐봐요. 그럼 별장을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장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했다고 보세요. 매매. 그죠? 그럼 표준세율이 얼마야? 매매니까 4%잖아. 그죠? 그럼 4%.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택, 부동산 취득 4%고 여기다가 얘는 사치성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중과기준세율. 이 말을 나중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얘들이 세법 개정하면서 저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항상 중과기준세율 얼마를 얘기하냐면 얘는 1000분의 20을 말해요. 무조건 1000분의 20. 몇 프로? 2%.
그러니까 지문상의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다? 2%를 말하는 그냥. 얘는 무슨 뜻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이라는 얘기는 이거의 몇 배? 4배라는 뜻이죠. 그럼 몇 퍼센트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럼 몇 퍼센트라는 얘기 결국? 8%라는 얘기죠. 이거의 2%의 4배니까 8%라는 얘기.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 8%를 더해서 중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 12%.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를 사면 얼마 내야 돼? 12%로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요, 만약에 별장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별장 2.8%잖아요. 농지아님. 그죠? 그럼 얘가 2.8%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해? 8%예요. 그럼 얼마? 10.8%로 중과세.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얘기거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사치성 재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뭐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아까 같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그러면요, 개정 전에 어떻게 돼 있으냐면, 그냥 과밀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해도 뭐하니까 이거만 가지고 개념만 이해할게요. 자, 개정 전에 별장을 사잖아요. 그러면요, 취득세 등록 따로 냈죠. 그러면 자, 취득세 내고 등록세를 냈어요. 근데요, 취득세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원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배 이렇게 돼, 무조건 개정 전에는. 그럼 취득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죠. 2%. 그거의 몇 배? 5배. 그럼 몇 프로? 10%.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는요, 별장을 사치성 매매를 사건 상속을 받건 무조건 취득세를 5배에서 10%를 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럼 등록세 몇 프로 냈어? 그냥 매매니까 2%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토탈 몇 퍼센트를 낸 거야? 12%를 낸 거죠. 그럼 지금도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12%. 4%에 8%에 12% 맞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 별장. 상속받아도 얘는 똑같이 얼마야? 무조건 얘는 10%예요. 근데 등록세가 상속을 받으면 세율이 얼마야? 여기 있잖아요. 2.8%니까 여기 2% 빼면 얼마? 0.8%를 냈겠죠. 0.8%. 그죠? 그럼 취득세 10% 내고 등록세 0.8% 낸 거지. 그래서 한 얼마? 10.8% 냈죠. 그럼 지금도 얼마 나와야 돼? 10.8%. 그러니까 이 개정 전후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중과 기준세는 용어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개정 전에는 얘는 사치성은 취득세만 중과세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치성 계산은 표준세율의 5배, 과밀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의 3배, 이 끝, 이랬어요. 근데 이거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는 세율은 맞춰야 되겠고 어떻게든 안 맞아. 근데 뭐는 안 맞으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얘가 2%에는 그거의 4배, 그거의 2배에서 더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가 막 복잡해지는 거 이제 막 세율이 뭐 표준세 100분의 200을 해서 더한다. 어떤 거는 뭐 3배 한다면 빼기 4%막 기타 등등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용어들이 전부 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이거의 본 바탕은 뭐예요?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요게 중과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뒤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 좀 되시면 특례세율도 배워요. 근데 그 특례세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온 이유가 뭐야? 결국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배경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세율이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중과세가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 취득세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과세 파트예요. 왜? 막 양이 많아요. 근데 아직 여지까지 시험에 그걸 세부적으로 막 복잡하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올해 시험에는 얘는 안 나올, 이건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왜?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낸다는 얘기는 세율은 그냥 맞추라는 얘기예요. 구구단 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히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두 시험 또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맞추라고 낸 문제, 맞추라고 낸 문제지. 이걸 낸다는 얘기는요. 그냥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서비스로 문제 하나 주는 거니까 맞추라. 이렇게 내는 거 똑같은 거야. 서비스를 줬는데, 우리는 원래 서비스 받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막 틀려버린다.
그러니 이게 못했냐고.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치성은 나중에 배워. 별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근데 이것도 지금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거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야. 처음에부터 입에 딱 붙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처음에 보면 이걸 갖다 또 뭐라 그래.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해. 어려운 게 아니라 입에 안 붙는 거지. 개정되고 처음 강의할 때 저도 헤맸어요. 왜? 저도 입에 안 붙잖아요. 그동안에 맨날 3배, 5배 하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도 공부를 다 다시 하는 거네요. 강의를 첫 시간 갔는데 버벅거리는 거야. 하다가. 왜?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입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자꾸. 근데 하다 보면 또 입 붙으니까 그냥 하는 거.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다 보면 입에 붙어.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84페이지 박스가 전부 다 그런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울 건 없죠. 그 외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죠. 뒤에 넘어가시면 막 책 보세요. 거기 사치성 계산 설명 쭉 돼 있죠. 87, 86, 87, 88, 89, 90,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그다음 93, 94페이지, 거기까지가 세율이에요. 95페이지까지. 되게 많죠. 그 세율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잘 나오고,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하시면 되니까 지금 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배경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하면 나중에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막 외우려고 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죠? 자, 세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6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96페이지. 여러분들 꼭 얼른 올해 딱 내년에 합격하셔가지고 합격하면 합격자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합격자 모임. 그죠? 모임사 모여가지고 발표한 날 모여서 술 한잔 먹고 이제 하고. 그거 한번 했는데 그게 딱 오면 그게 딱이라니까 보람이 있다니까. 어제 온 사람들도 막 보니까 막 이제 신나는 거지. 이제 스트레스 딱 풀리는 거지. 그동안 고생한 게 딱 자격증 나오니까. 난리 났습니다. 노래방 가 춤추고 난리 났어. 막. 하는데 점잖했었는데 노래방 가니까 완전히 막 춤추고 막 웨이브에 쌓고 막 미장 갔다 머리도 막 미장 가서 머리 하고 오고 막 그래서 미장 머리 막 싹 했어. 막 고대 오고 왔어. 화장 싹 하고 옷도 막 집에 두었던 옷 막 감춰놨던 옷 막 쫙 입고 나니까 막 깜짝 놀라죠. 몰라본데 본인도 깜짝 놀라요. 본인이 와서 저 모르겠죠? 그래요. 뭐 얼마나 완벽한 변신을 했는지. 그죠? 근데 어쨌든 즐겁죠? 중요한 거. 그죠? 즐겁지. 그리고 다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덕분이라고. 입신하는 건데 다 그렇게 해요. 붙어야 된다. 내가 붙어야 된다니. 그래야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학원 다닐 땐 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합격을 했어. 근데 합격점이 왔어. 그럼 뭐라 그래. 선생님 덕분이라고 그래.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되는 거야. 떨어져 봐. 그럴 줄 알았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욕한다니까.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 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어. 그죠?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책임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돼.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공부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비과세 있죠, 비과세. 자, 이거는 보면 비과세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과세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과세권자가 과세를 포기하는 거다. 법적인 납세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취득세 비과세는 5개 있어요. 거기 1, 2, 3, 4, 5 있죠. 1, 2, 3, 4, 5. 이거는 근데 뭐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볼 건데 일단 비과세는 개념론보다 세금 과세를 하지 않는 거다. 그럼 얘가 비과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비과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목 중에 비과세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양도세 파트예요. 왜? 양도세 비과세 아시겠지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취득세도 그나마 비과세 파트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얘도. 근데 지금 뭐 볼 건 아니고요. 그죠? 비과세는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99페이지로 가서 99페이지 9번의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99페이지 9번 999네 999 은하철도 999 9번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한다. 얘는 부가징수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잖아. 그죠? 얘는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금방 취득일을 배웠죠?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만약 60일 안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무엇이 부과가 된다 했죠? 가산세가 나온다. 그랬죠? 가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얘기거든. 자, 근데 얘가 전부 다 60일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돌아가셨다. 이 문제 맞죠? 자,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상속받았는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라. 이건 좀 그렇죠. 왜요? 아니, 상 치르고 3일장 치고 그다음에 3호제 지내고 49제까지는 보통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어영부영하면 60일 2달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야, 너 취득세 60일 안에 신고해. 상속받아도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할까? 이건 아닌 거지.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 치르고 나서 그 상속 재산을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속은 기본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 미국에 있어. 그러면 한국까지 올라오면 비행기 싹 버려야 되잖아.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줘야 되죠. 아니면 헤엄쳐서 와야 되니까 기간을 좀 더 줘. 3개월. 그래서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고 국내에 있으면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60일인데 걔만 예외예요. 상속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얼마야? 9개월 이내 해라.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상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냐면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이죠. 그러면 조심하세요. 자, 그럼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그럼 오늘이 11월 26일인데요. 오늘 돌아가셨다.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날부터 60일 그럼 언제예요? 60일? 1월 25일이에요. 말씀드렸죠? 12월 달에 큰 달이기 때문에 하루 빼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11월 26일, 12월 26일, 그 다음에 1월 25일이지. 왜 그런지 아시죠? 12월 달에 31일까지 하루 빼야 60일이니까. 이날까지 그럼 신고납부하시 안 하면 가산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날까지 했는데, 그럼 11월 26일 날 돌아가시면 취득세 신고를 이날까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아닙니다. 이때는 1월 31일까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상속은 이걸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상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상속이 나왔어.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물어보는 건 다 공통점이 뭐냐?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무조건. 그달이 아니라 뭐? 그달 말부터 무조건 6개월이에요. 말부터 6개월. 여기는 2개월이니까 이렇게 60일이니까 60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6개월이잖아. 상속 6개월. 그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11월 26일이잖아. 그럼 이달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달 말부터 6개월이니까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5월 말, 5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상속 나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며칠은 없어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나중에 배우는데 내가 나이트클럽을 샀어. 취득했어.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이 고급 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돼요.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가지고 나는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 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사가지고 무조건 중과세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법에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할까요? 그치. 언제로부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은 나면 그냥 기간 물어보면 전부 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은 9개월 이렇게 하면 돼. 다 공통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언제 기준으로 그러면 돌아가신 날 이게 기본이에요. 상속 개시를 기본으로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그걸로 가는 게 있지만 무조건 뭐다? 상속 개시일이 기본이에요. 근데 기간은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99페이지 1번 징수방법 원칙 신고납부 해놓고 일반적 취득세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허가구역이 놔두고요.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에 의한 경우는 뭐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라고 돼 있잖아.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면 실종 있죠? 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상속하고 똑같이 봅니다. 왜 실종되면 법원에 실종 신고하잖아요. 그럼 법원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못 찾는다는 얘기냐. 그럼 돌아가신 걸로 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 상속이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집을 자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막 2, 3년씩 비우면 이번에 집 나가잖아. 그럼 부인이 나가자마자 얼른 가서 실종 신고해버려요. 그럼 남편이 3년 후에 돌아왔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실종 신고해서 법원에 실종 선고해서 남편이 돌아가신 걸 내가 상속이 된 거야, 부인한테. 그리고 부인이 집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가버렸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안 들어가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집을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명절 2번은 가야 되니까 1년에 2번은 16번은 들어가야 돼. 명절 추석하고 구정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요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가도 뭐라 하니까 그 정도만 들어가 주면 돼. 그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뭐라 하죠? 그죠?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 워크숍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워크숍 간 1박 2일로 갔거든요. 1박 2일 간다니까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좋아는 하는데 좀 표정이 안 같아요. 왜 그러니까 1박 2일만 가냐고 그래. 더 가라는 얘기잖아. 참,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래. 쓰러집니다. 물론 좋아하죠. 남자들이 1박 2일 가면. 그럼 전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습니다. 친정에 좀 자주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에. 한 3박 4일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좀 가. 왜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친정 안 가고 맨날 집에만 있어.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1박 2일 가면 1박 2일 갔다 오면 돼요. 근데 3박 4일 간다고 남편이 되게 좋아했는데 3박 4일 가기로 하고 1박 2일 있다 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남자가 3박 4일 간다고 마음 놓고 오늘은 이제 좀 여유있게 내일부터 놀아보려고 내일 집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1박 2일 간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막 3박 4일 간다고 막 갑자기 일찍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뭐 밥 먹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잘 먹어. 뭘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 어딨어. 한번 가글랑 약속을 좀 지켜야 되네 서로. 그 불신기? 부부간에 믿음이 없어지잖아 자꾸. 이틀 간다 하루 있다 오고 일주일 갔다 온다고 이틀 만에 오고 이러면 뭐 완전히 서로 믿음이 깨지는 거야. 신뢰감이. 말한 거 지켜야지 서로. 그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결혼하면 봐봐. 아니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데 와이프 같이 해야지. 잠깐이요. 잠깐. 근데 우리 와이프는 친정에 잘 안 갑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딸들은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안 가요. 자주 안 가. 왜? 장인어른만 계시잖아. 그럼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아버님 계시니까 뭐 저는 솔직히 아버님 혼자 계시면 집에 오면 딸이 뭐야? 청소하고 막 청소해주고 막 집 지저분하니까 반찬해주고 막 그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장모님 계시면 가서 그냥 퉁달퉁달 허지는 밥 먹고 오거든.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장인어른 계시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긴 가요. 근데 혼자는 둘이는 절대 안 가요. 단체로 이제 자주 가거든요. 이렇게 형제들끼리 철갑 식구들이 모임일 때 그때는 가. 근데 가면 죽지. 왜? 가서 청소해야 돼. 대청소하거든요. 가면 막 화장실 청소부터 막 다 청소해. 그 죽겠지. 근데 혼자 가면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 가서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그 내가 가끔 가다가 가자 그러면 둘이 가서 뭐냐 그래. 우리만 가서 뭐냐 안 가려고 그래.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고 그게 마음이 그런 거야. 마음이. 그죠?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치?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면 자주 가시라. 친정을. 그리고 가면 약속을 지켜라. 약속한 날에 와라. 또 해장부터 오지 말고 저녁 때 와라. 그죠? 그게 좋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어요. 평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100일 폐지 가면 예외 보통징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요거 있잖아요. 가산세가 부과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징수라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취득세가 1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나왔다 쳐봐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붙었어요? 가산세가 붙었어요. 원금에 가산세가 300만 원 붙었다. 그럼 이 1300만 원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1300만 원을
이거를 갖다가 원래 납세 의무자한테 네가 이것도 신고하고 돈 내라 이럴 것이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냐 그 얘기인데 1300이 300이 붙으면 이건 어떻게 한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뭐를 해? 보통징수를 해요. 왜? 얘가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얘기는 기회를 줬잖아. 며칠? 60일. 야 60일간 네가 신고하고 기회 줬는데 그걸 이행 안 해가지고 원금의 가산세가 추가됐어. 그리고 원금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붙었는데 이 가산세 붙은 1300을 또 신고 납부하면 또 신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요? 너는 이미 내가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겠다? 고지서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산세가 붙으면 얘 가산 숫자만 외우고 얘가 보통징수인지 신고납부인지 기억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안 준 거예요?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가산세는 무조건 뭐? 보통징수. 왜냐면 얘가 신고납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있어요. 그럼 문제 풀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하니 보통징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빼고 가산세 붙으면 무조건 뭐야? 보통징수. 나머지는 다 신고납부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산 숫자만 외우면 안 돼. 지금 말고. 그죠? 나중에 할 때 강조할 거니까 그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쨌든 가산세 붙으면 뭐 한다? 보통징수한다. 그래서 그 101페이지 맨 위에 예외의 보통징수라고 되어 있는 게 뭔 뜻이에요? 결국 얘는 뭐가 부과되었을 때 가산세가 붙었을 때는 뭐 한다?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를 한다. 원칙은 뭔데? 신고납부인데 나중에 안 하시면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 원금에 가산세 붙어서 보통징수 했죠? 고지서 나왔다냐? 근데 고지서 납부기한이 나올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라? 이걸 안 내면 그 또 안 냈어. 그럼 뭐가 붙을까요? 1300만 원 부과해서 냈는데 고지서 오늘까지 내라고 고지서 보냈어. 또 안 냈어. 그러면 동쪽쪽 날라오겠죠? 뭐가 붙을까요? 가산금이 붙는 거 그때는 세가 아니라. 왜? 가산세를 뭐 했을 때만 신고납부 안 했을 때만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런데 가산세 붙었죠? 근데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갔잖아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이제 돈을 안 낸 거잖아. 그때는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쨌든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가산세 붙으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보통징수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104페이지 그 5번에 부가세 있죠? 여기부터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